네, 우리 사회의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한 주는 쉬었습니다만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지금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총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뭐 유불리를 따질 계제냐 해갖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계속 건너뛰기도 뭐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그냥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론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장 큰 변수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잡히고 있습니까? 뭐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실제로 선거가 사실은 뭐 얼마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4월 15일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실상 공식적인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지지 성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또 세대별로 투표율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뭐 투표소에 굳이 가야 되느냐 또 관심도도 상당히 선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도도 지금 보면은 일단은 거대 여당, 야당 이 양쪽으로 또 수렴하고 있는 결집되는 현상이고 네. 이슈는 뭐 기성전 코로나고 그다음에 후보는 알 길이 없고 예. 그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배종찬 소장이 뭐 여러 갈래를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저거 다 떼내고 네. 자, 그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어떤 기존의 정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지세에 이거를 본다면 어떤 거 총선 지형을 내지 총선 판세를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얘기를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모든 정부에 대한 이제 평가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로 모아지는데요. 약간 이제 변동이 지난주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네. 한국갤럽이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요. 네.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예.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95% 신뢰 수준에서 예. 응답률은 15%였고요.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물었는데요. 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42%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40% 초반대로 좀 떨어졌군요.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추세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이제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방어를 잘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 지난주에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부 여당 여권 인사들의 실언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스크 대란 뭐 마스크를 이제 어쨌든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들 예. 그다음에 학교나 학원 등이 어쨌든 미뤄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불편들이 예. 사람들한테 있게 되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해서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대처 미흡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여론조사과 대통령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도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일단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2주 전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 평가가 64%, 잘못하고 있다가 25%, 그러니까 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배 이상 더 높았죠. 네, 그런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절반을 넘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한 2주 동안의 변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중요한데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해득실을 총선과 연관지어서 따져보는 것이 사실은 뭐 시기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심스럽죠. 예,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예.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 결과를 보면 핵심 지지층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핵심 지지. 네. 2주 전만 해도 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의 핵심은 40대와 화이트 칼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가 60%대 후반, 네. 70%대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마치 이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지지 기반이었는데 이번에는 2주 동안에 흔들렸습니다. 결국은 그럼 그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기보다는 네. 그것은 어찌 본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서도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마스크 문제라든지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언이라든지 바로 그 부분이죠. 오히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적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분석으로는 마스크가 결정적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그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만을 갖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이제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야당이 이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평가의 수혜를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예. 흐름이 나옵니다. 정당- 왜냐하면 정당 정당 지지율을 지지도. 보게 예. 되면 예, 여당 지지율은 이제 수치상은 올랐어요. 36%에서 37% 아까 그 두 사이인데요. 민주당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니까 올랐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예.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은 그 전에 23%였는데 21%였거든요. 2% 포인트 수치가 낮아졌는데 오호. 어쨌든 반사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 지표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도가 떨어졌던 주된 요인을 마스크 대란 나오고 네네. 실언이라고 봤다면 네. 근데 실언의 진원제는 사실은 청와대이기보다는 당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일단은 해야 이제 큰 틀에서 선거 국면에서 양쪽 지지층이 어쨌든 결집하는 흐름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두 가지 조사 지표의 차이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변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반면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대통령을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최근에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어떤 악재가 생기면 영향을 받는 것은 대통령 평가예요. 예. 정당 지지율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적다라고 보셔서 두 지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점도 있는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동돼서 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커플링 현상인데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대통령과 정당도 부분적으로는 디커플링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지지율만 연동돼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총선 국면에는 나타나거든요. 예. 왜냐? 대통령과 꼭 결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총선 때는 이 개인 후보자들의 또 당락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만히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비판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되는데 우리가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착시 현상을 빚으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굳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례위성정당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무당층이 올라간 겁니다. 무당층이 그러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무당층이 늘어났는데 무당층은 대체로 어떤 속성이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무당층 투표 의향도 상당히 높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당층 하면 그냥 같은 어떤 그 균질 집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각입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도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도 있는 법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무당층에서? 무당층에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흡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보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나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네. 또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보수 정당 쪽과 비슷한 궤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당층의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또 하나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 미래한국당이잖아요. 미래한국당에 대한 예, 비례정당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예.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상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 상당히 안심할 수 있다. 이건 결코 아닌 거죠. 이제 아까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이제 왜 미래통합당이 이 국면에서 반사 효과를 얻지 못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이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야당이 그럼 잘했냐 이것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제 이슈적 특성이 네. 있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략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면 이 국면에서 정부 책임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신천지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것들은 좀 약간 줄여야겠다, 제약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마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반에. 속칭 물타기 전략입니까? 그런데 예. 사람들은 어쨌든 신천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 국면에서 약간 이제 그 뭐 외통수에 걸리는 비슷한 모습이 되면서 반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얻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정치화하고 있다고 보여요. 코로나 19가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이제 이것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갤럽 아까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걸릴지 자기가 감염될지 여부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럼 선택지를 이제 4가지로 했는데 매우 위험하다, 뭐 어느 정도 위험하다, 뭐 이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다. 아주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 비율이에요. 이것이 보수에서는 62%, 내가 진보다라고 하는 사람에서는 29%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왜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념 성향에 따라서 예. 코로나의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현격하게 달라진 거예요.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어떤 이유일까 보면 일단 혹시 어쨌든 그게 이른바 연령 요인도 여기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정 부분 그것은 이제 이념 성향층이 많이 다르긴 보수층이 고령층이 많으니까 예, 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30, 40대의 자녀를 둔 주부층 같은 경우도 결코 민감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에 못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념 성향으로 따라서 달라지기 어려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념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층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쨌든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안심 내지는 이제 기대가 예. 반영된 측면이 있겠고 보수층에서는 못 믿겠다. 예. 내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뭐 외부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더 커진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뭐 정치적으로 이미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로 조사는 계속했고 곤두박질 쳤죠.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랑 비교해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정수행 지지도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다. 조금 전에 윤영 센터장이 잘 이야기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다른 대통령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지지율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은 이게 긍정과 부정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특징이고 진영 간 대결 구도 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심도 감염 우려도 사실상 이것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게 이념에 따라서 보수적이면은 공포심이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히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 성향이 있으면 이 공포심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이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왜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분석이 중요하다. 왜 코로나19 대응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핵심 지지층이 반응을 보였다. 예. 흔들렸다. 예. 이건 일반적인 심리적인 차이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스크 대란 부분은 그걸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 하여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당시에는 어떤 조사들에서는 뭐 2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박근혜 그러니까 급락했다. 네, 급락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어쨌든 방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 국정지지는 상당히 이제 일정 부분 영향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제 비교해 볼 것은 이제 야당이 반사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비슷해요. 당시에나 이번에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제
이런 현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야의 평가가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들 중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그때 이제 뭐 이른바 그 부실보다는 과잉이 낫다 그렇죠. 이러면서 치고 완전 나갔었으니까 말을 남겼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가 네. 상당히 단호한 결정 뭐 이런 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 받는 네,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실제 이렇게 지표에도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께 공의연과 똑같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면 배종찬 소장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 후보에게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후광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효과가 발휘되느냐 발휘되지 않느냐 중요하고 이건 또 코로나19는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자영업층 또 이 블루칼라층이 어떤 선거에 판단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적으로도 뭐 특정 지역에 상당히 확진자가 많아졌다면 그 지역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예. 저는 경제 또 지역적 영향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코로나19 총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떤 그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뭔가 그 여당한테는 결코 뭔가 그 이롭지 않은 요인.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3월 중순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대구 경북의 상황은 어떠냐가 매우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용 소장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 여당에는 이제 악재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좀 평가에 어쨌든 소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 야당이 이것을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이제 야당이 반사적 수혜를 누리는 것은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뭐 역풍이라는 표현도 있겠고요. 예. 네, 그렇게 저는 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총선에서 말 그대로 어떤 노골적인 이슈로 끌어올리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게 또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당도 피해가고 싶은 이슈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일단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선거니까. 활용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다 대놓고 한 하기가 수만, 어려운 한 거죠. 수만 잘못 놓아도 오히려 삐끗하는. 그렇죠.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게 몇 개의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네. 또 야당도 있고 예. 신천지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또 그러니까 아주 그 딱 바를 정도로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방역 그 자체로 보자.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지금 뭐 워낙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